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몸에 정말 나쁜 자세들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었잖아요. 하지만 그때 그 영상을 보시고 저는 이미 그렇게 나쁜 자세로 10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인이 여러분과 똑같은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습관을 바꾸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잘못된 자세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고질병들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나는 이 중에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고질병들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실 송영민 자세연구소장님, 오늘도 역시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사실은 저도 아직 본격적인 테스트를 안 해본 상태라서 과연 몇 개의 고질병을 가지고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면서도 호기심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얼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몸속 고질병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거북목. 아니 이건 진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싶습니다. 진짜 몇몇 분들의 헬창들을 제외하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게 거북목인데요. 얼마나 심한지 알아보는 자가진단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스를 하셔도 거북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운동을 하던 안 하던 자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테스트하시면 돼요. 머그컵 잡은 손 모양을 하시고 나를 향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검지손가락이 아래를 향하게,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쇄골 가운데 위쪽에다 이렇게 딱 붙이시고요. 주먹을 목젖에 붙이세요. 만약에 내가 타이핑을 치는데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턱과 새끼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빕니다. 네, 머리가 몸통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바른 자세면 허리를 펴고 코끝을 내리고 키를 크게 하겠죠? 그러면 주먹이 딱 맞게 들어가요. 몸통 위에 머리가 얹혀져 있는 자세. 그 상태에서 손 내려놓으시고 힘을 조금만 빼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만약에 너무 집어넣으면 목 디스크가 이렇게 짓이겨요. 그래서 이걸 주먹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딱 적당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서 이제 퀴즈 하나. 성인 남성 기준 머리가 몇 킬로그램일까요? 18kg. 18kg는 조금 많이 잡으셨는데 성인 남성 기준 5에서 6kg 정도예요. 목 근육이랑 뼈로 잡을 수 있거든요, 자세를.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볼링공을 5에서 6kg짜리를 90도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팔 앞쪽 근육 당기는 느낌 상상해 보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이게 당연히 힘들겠죠. 머리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이게 그래서 목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주먹 넣고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가진단 해보시고 계속해서 거북목 교정하는 습관 길러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니스 엘보우. 저는 사실 요 용어 자체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거예요? 우리 팔꿈치를 만져보시면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어요. 우리 테니스 칠 때 백핸드 자세에서 이렇게 치잖아요. 바깥쪽 팔꿈치 이쪽 부위가 막 심하게 아프고 붓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증상들을 테니스 엘보우라 그래요. 테스트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팔꿈치 여기 뼈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약간 아래에 이제 손목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해보세요. 그럼 여기 근육 힘줄 보세요. 여기 움직이죠? 눌러서 아픈지 안 아픈지 먼저 보시고, 여기가 심하게 아프면 그 증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팔을 앞으로 뻗은 다음에 주먹을 아래로 내리세요. 그다음에 팔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 상태에서 주먹 끝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돌려보시면 여기가 당기거든요. 만약에 아프면 지난 일들을 돌이켜 봐야 돼요. 손목을 이렇게 든 상태에서 위로 꺾었을 때도 여기 볼록볼록 하잖아요. 이런 자세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좀 물건을 이렇게 많이 들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거나 노트북 할 때 마우스 사용 안 하고 터치패드로 이렇게 해도 여기가 아플 수 있어요.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누적돼서.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교정을 하면 돼요? 일단 팔꿈치랑 손목은 과사용 증후군이라 그래서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이걸 아픈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병원 치료 받으셔야 돼요. 막 염증 생기고 붓고 이러면 일단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여기는 손목을 써야 된다. 그러면 다리를 약간 벌린 다음에 손을 아래로 꺾어서 바깥쪽을 향하도록 돌린 다음에 팔꿈치를 펴세요. 이 자세를 취하고 여기 팔꿈치 끝을 만져보세요. 이 아픈 부위 있죠? 여기 근육이 튀어나오죠? 여기를 주먹 끝으로 가로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세요. 30초 동안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일단 근육과 힘줄이 너무 긴장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통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뻗으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보세요. 이게 내릴 때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이걸 그냥 부드럽게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방법이 사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다리. 어머! 오다리는 타고나는
타고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도 제 몸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정강이 뼈가 있고 허벅지 뼈가 있죠. 이게 뒤틀리는 거예요. 회전 변형이 일어나서 무릎 가운데가 발을 붙였을 때 뭐 손가락 2개 이상 들어간다든지 가운데가 뜨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발을 붙이고 손가락이 이 가운데로 2개 들어가는지 이 자세에서 지금 어떻게 회전 변형이 일어나는지 보려면 여기 무릎 뼈 가운데 우리 슬개골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검은 눈동자. 이게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 되거든요. 정확한 건. 내가 후천적으로 생겼다. 제가 간단한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게 엉덩이 근육이에요. 발끝을 붙이고 무릎을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몸을 가지런히 세운 다음에 무릎을 약간 구부려 보세요. 구부렸다가 바깥쪽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려보세요. 발은 딱 붙이려고 노력하고 돌리면서 일어나면서 엉덩이에 힘을 살짝 주세요. 안쪽 허벅지랑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면 하나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회전하면서 둘. 그래서 이게 정확한 근육을 써야 되는 느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게임 혹시 아세요? 나무젓가락 있죠? 엉덩이 사이에다 이렇게 딱 끼우고 부러뜨릴 때 엉덩이 힘을 딱 줘야 되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펴면서 일어나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안쪽 허벅지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 쓰면서 그 힘을 척추를 위로 올리는 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후천적인 것들인지 아니면 뭐 선천적인 건지 이건 병원에서 진단 받으신 다음에 이제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 회전된 방향 이런 것들 충분히 설명 들으시고 만약에 내회전된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운드 숄더. 거북목과 함께 찾아오기 십상이라는 라운드 숄더. 안으로 굽어버린 어깨가 딱 봐도 건강에 안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까요? 팔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몸통에 매달려 있는데 자, 왼손을 이렇게 해보시겠습니다. 주먹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팔뼈, 이게 날개뼈. 그러면 어깨가 어떻게 매달려 있냐면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날개뼈도 같이 돌아가면서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돌려보면 360도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움직임 범위가 큰 관절이죠. 그런데 라운드 숄더 우리가 테스트를 일단 해봐요. 일단 첫 번째는 일어난 상태에서 팔을 늘어뜨려 보세요. 힘 빼보세요. 앞에서 봤을 때 손 날이 보이면 정상, 손 등이 보이면 구분 어깨. 아까 주먹을 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이 오른쪽 팔이 라운드 숄더가 됐다는 건 안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까워져요. 이게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어떻게 되죠? 찝혀요. 그래서 이제 팔 움직여도 앞으로는 잘 되는데 위로 올릴 때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뒤로가 잘 안 돼요. 이미 앞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오래 쌓였을 때 완전히 굳어진 걸 오십견이라고 하고요. 그 전에 회전근개 손상, 어깨 충돌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막 나오거든요. 이게 막 빈도 있게 나온다 그러면 라운드 숄더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교정을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3가지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 팔을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앞에 잡히는 살을 만져보세요. 이게 흉근이에요. 가슴 근육. 팔을 모았다 폈다 하면 이 근육이 움직여요. 어깨 끝부분에서 검지손가락 대각선 한 마디 정도 살 있는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를 먼저 풀어줘야 돼요. 이건 뭐냐면 괜찮아 너 지금 어깨 앞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힘주고 있지? 놔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30초 정도 한 다음에 그럼 여기 좀 얼얼하죠? 그럼 잘 늘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육 길이를 늘려주는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 팔을 모았다가 가슴을 펴면서 하나.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귀보다 팔이 더 뒤로 넘어가. 다시 원래대로 왔다가 이때 배에 힘을 줘야 돼요. 등이 쪼여지는 느낌. 통상 뭐 10회씩 2세트라고 하는데요. 10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 빠지면 절대 안 돼요. 펭귄 동작. 약해진 근육이 뒤쪽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깨를 펴주세요. 손바닥 위로 가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외회전. 그럼 어깨가 돌아가면서 뒤쪽에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힘주고 다시 원래대로 왔다가 펭귄 동작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바른 자세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그냥 멈추고 반복하면 늘어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은근 주변에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을 하실 때 손목을 이렇게 꺾고 무거운 거 들고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이 왜 터널이냐면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살이 잡히죠. 바깥쪽도 살이 잡혀요. 안쪽 바깥쪽. 그 사이에 약간 자세히 보면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터널이에요. 그 뭐가 지나가는 터널이냐면 혈관, 신경, 그리고 중요한 건 힘줄. 이 부위가 너무 반복적으로 과사용하고 또 마우스 사용하실 때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막 바닥에 비벼서 쓰시고 이러면 이제 여기서 염증이 생기니까 여기가 찌릿찌릿하고 바닥에 이제 손 짚고 일어날 때 못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그러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자가 진단법이 또 있나요? 자, 팔을 들어올린 다음에 손목을 아래로 꺾으시고요. 손등끼리 마주보게 서로 살짝 밀어서 이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 조금 더 내려주시면 손목이 심하게 아프다. 여기가 찌릿하고 아파서 자세도 못 취한다. 이걸 그냥 놔두고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하시면 일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어떻게 이걸 교정할 수 있는 거죠? 뭐 내가 병원도 못 가고 뭘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런 그 심장보다 높은데 쿠션 같은 걸 조금 높이를 높여서 거기다 일단 올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염증 유발 물질들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게 최소한으로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염증이 생기면 병원 치료 받아야 돼요. 이게 답이 없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병원 치료를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게 우선이고요. 중요한 건 예방이죠. 일단은 손목이 움직이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조금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손바닥을 하늘로 가게 한 상태에서 바닥에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이 힘줄이라 그랬잖아요. 이 힘줄들이 여기로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멍석말기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하나 말아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말아서 주먹을 쥐었다가 내 손가락을 다시 천천히 펼쳐주는 거예요. 20번 정도 반복하시면 돼요. 움직이면 부드러워져요, 관절은. 그 다음에 손을 이제 엎어보시고 검지손가락을 잡아서 살짝 끌어당기세요.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 이것도 힘줄이 당겨지겠죠? 어디서 움직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10초 정도 머물렀다가 다시 내려놓고 왔다 갔다 엄지손가락까지 이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꼭 10초 아니더라도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압박하지 않게 하려면 손바닥을 바닥에 놓으시고 내 손가락을 바닥에 이제 붙였죠? 엄지손가락만 피세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엄지손가락으로 바닥을 미는 거예요. 뒷침이죠. 다시 엎침. 엎침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바닥을 더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과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교한 작업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시고요. 웹 서칭이나 문서를 보실 때는 왼손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오른손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걸 의도적으로 주머니에 손 넣어주세요. 일부러 넣어줘야지 이게 통제가 돼요. 그러면 뇌에서도 운동신호가 안 내려가거든요. 그럼 얘는 의도적으로 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간 진짜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훑어봤던 것들 중에 저도 조금씩은 해당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놀라기도 했고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미리미리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좋은 습관까지 같이 길러 나가보신다면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얼른 집에 가서 저도 꾸준히 더 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자가 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현재 상태를 알기 위한 목적이지 진단은 병원에 가셔서 의료인들께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별의별 병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내가 스스로 막 임의대로 판단하고 하면 큰일 납니다. 과학, 의학이 발달돼 있잖아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것들은 꼭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받아보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는데 간단한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활발하게 재밌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이거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역시나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고요. 지식을 얹어가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자세한 운동 채널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만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